오전 7시 23분, 저는 핸드폰을 움켜쥔 채 그대로 멈춰서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차가운 문구만 깜박거렸습니다. 아들 준수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통화가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제까지였을까요? 시간이 뒤섞여 기억이 흐릿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로딩 화면이 돌아가는 3초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잔액 영원.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가슴만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허공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은 3억 3천만 원, 35년간의 땀과 인내, 노후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었는데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이춘식입니다. 저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중소기업 격리로 입사해서 정년까지 근무했고 주말엔 대리운전으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거창한 꿈이나 야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굶지 않고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989년 첫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월급 28만 원, 그중 10만 원은 무조건 적금에 넣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우리도 좀 써요. 아내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이들은 우리처럼 고생시키면 안 돼. 그렇게 시작된 저축 습관은 35년간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진해도, 보너스를 받아도, 명절 상여금이 나와도 항상 절반은 저축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춘식이, 너 지금도 젊은데 그렇게 살면 뭐하냐? 돈은 써야 돈이지.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 돈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2018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들여다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안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도 노인이 돼도 괜찮겠구나.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겠구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준수가 찾아왔습니다. 증권사에 다니는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고 결혼도 잘했습니다. 저는 늘 준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은행 금리가 얼마예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3.5% 정도 나오더라. 왜? 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낮아요. 2억이 있으면 1년에 겨우 700만 원밖에 안 생겨요.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잖아. 나는 모험 못해. 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고액자산가들 포트폴리오 담당하잖아요.
안전하면서도 수익률 좋은 상품 많아요. 원금 보장되는 거야?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거의 확실해요. 저도 제 돈 넣고 있고요. 연 12% 정도 나와요. 2억이면 1년에 2,400만 원이요. 12%.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3.5%와 12%. 거의 4배 차이였습니다. 8월 중순, 준수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것만 사인하시면 돼요. 제 명의로 계좌 하나 만들어서 아버지 돈 넣을게요. 세금 혜택도 있고 관리도 제가 다 할게요. 왜 네 명의로 해야 돼? 회사 내부 규정 때문에 제 명의로 해야 특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돈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지마. 위험해. 내가 35년간 지켜온 돈이야. 하지만 준수가 증권사 사원인데 전문가잖아. 자기 돈도 넣는다는데 결국 다음 날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9월 말 준수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첫 달 수익 230만 원 나왔어요. 230만 원, 정말? 네, 제가 계좌 캡처 보내드릴게요. 아버지 결정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카톡으로 온 계좌 화면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잔액이 전보다 불어나 있었습니다. 정말로 수익이 늘고 있었습니다. 10월에도 준수는 연락했습니다. 이번 달은 시장이 좋아서 270만 원 수익 났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전문가답게 잘 관리하고 있구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캡처 화면이 조작된 이미지였다는 것을, 실제 계좌는 이미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을. 11월 첫째 주부터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준수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11월 10일, 저는 직접 준수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로비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이준수 과장 계신가요? 경비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준수 과장이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신데요. 아니, 분명히 여기 다닌다고. 혹시 퇴사하신 분 아니에요? 제가 5년째 여기 근무하는데 그런 이름 처음 듣는데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번, 30번, 모두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수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401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이준수, 여기 사는데요. 이준수? 그런 사람 안 사는데요? 저흰 몇 달 전에 이사 왔어요. 아마도 전에 살던 분이신가 보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말을 하다가 목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사기를 쳤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경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어요? 계좌는 확인해 보셨어요? 계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준수 명의로 만든 계좌.
저는 비밀번호도 계좌번호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3일 뒤 계좌 내역을 받았습니다. 8월 28일 입금 3억 3천만 원. 8월 29일 출금 카지노 사이트 9천만 원. 9월 3일 출금 카지노 사이트 8천만 원. 9월 15일 출금 해외 송금 9천만 원. 10월 2일 출금 카지노 사이트 7천만 원. 현재 잔액 0원. 제 아들은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증권사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4년 전에 이미 도박 빚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고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잘 지내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35년간의 노력, 노후의 안전망, 인간으로서의 존엄, 아들에 대한 신뢰, 제 자신에 대한 믿음, 무엇보다 좋은 아버지였다는 자부심마저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이웃들을 만나는 것도,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도 모두 끊었습니다. 저 사람 아들한테 사기당했대라는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고만 합니다. 저는 지금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73세에 다시 시작하는 삶입니다. 분노하냐고요? 아들을 원망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은 증오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날은 그냥 슬픕니다. 또 어떤 날은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이 약점이 되지 않기를, 자식에 대한 신뢰가 무기가 되지 않기를,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당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을 믿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